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 정진과 지역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정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정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인의 신청과 본위원회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인선서 요령 말씀드리면 본부장이 정언답에서 오른손을 들어 정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은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정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위정활동에 전력하시면서 우리 도시재생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재생사업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종순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박주석 과장입니다. 사적관리과 금창석 과장입니다. 도시공과 김진현 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재생사본부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 정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경주시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진.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순서는 업무보고 순서이지만 업무보고는 유의물로 가름하고 주요 업무도 우리 감사할 때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할 때 부서명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해당 부서에서는 본부장 및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도시재생과 소관이죠. 질의하실 님 도시재생 직계 순서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본부 도시재생과장 옆에 앉으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을 하며 위원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연본 또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 과장님 잘 앉으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희 부원장님. 예, 저 김종석 과장님. 예, 예, 그 지난 최근에 결정됐죠. 그 공모 사건에 예, 예. 농촌 협약 공모 656억 요거 선정에 많은 노력을 했는 걸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저 지난 10년간 참 많은 일들이 도시재생 타이틀을 가지고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선정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건 사후 관리. 지금 같이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후 관리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특히 명심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성영 의원님. 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경주시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경주시의 어떤 중장기적인 미래가 아마 확보된다고 어떻게 가야 될지 나아갈 길이 구성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에는 전문가적인 어떤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공무원 어떤 조직 직제상 계속 로테이션 되는 직원들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우리가 항상 결여될 수 있다는 그리고 연속성이 좀 결여될 수 있다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드리고요. 일단 뭐 저희가 이제 내용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부수공통연번의 14번에 35페이지 보면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뭐 일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보통 이제 행사별 지금 주신 자료에 참여 인원이 안 나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봅니다. 예, 질의하신 요 내용 같은 경우는 그 재생구역 밖에 마을 공동체 주민 공모 사업입니다. 예. 이게 보시면 한 2019년부터 얘들이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2019년도 20년, 20 현재까지 한 4년간 추진 중인데요. 그 2019년도 할 때는 한 8천만 원으로 그렇게 시작했던 사업인데 2021년부터는 그게 좀 호응이 좋아서 한 1억 5천, 원래는 한 1억 5천. 그 19년 당시에는 한 25 마을이 참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27군데까지 이제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러다 보니 이거는 마을 공동체 참여하는 게 때문에 인원은 뭐 정확히 저희들은 말할 수는 없지만 참 참여 인원은 많다고 저희들 볼 수는 있고요. 하여튼 효과도 좋아서 매년 좀 더 늘어나는 사업이라서 내년에도 아마 좀 예산을 좀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현재 지원센터 내에는 그 담당자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 사실 좀 과부하 걸리는 그런 게 내용이 있어서 더 할 수는 있지만 인원이 보강이 된다면 내년에는 뭐 더 이 배로 더 해서 아마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질의에 답변하고 조금 어긋나 있지만 인원이 지금 많이 참여한다는 걸로 돼 있지만 이제 참여 인원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릴까요? 예. 예, 이게 재생구역 밖에 그 주민 영향 강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그 공모 유형이 일반 공모, 기획 공모, 계속 공모 이렇게 공모 유형이 달리 그 모집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반 공모인 경우에는 그 한 5명 기준으로 모여서 하는 그래서 예산 지원도 한 300만 원 정도 하고 기획 공모는 한 10인 이상 모여서 하는 거니까 그 예산도 한 500만 원. 예, 제가 물어본 취지는 그러니까 평균 한 예. 건당 한 15명 정도로 그렇게 계산하시면 인원이 이게 될것 적은 같습니다. 인원이 신청한 데도 있고 많은 인원이 네. 한 4, 50명 뭐 네. 온 마을 주민이 다 참여하는 인원이 있는데 네, 네. 어떤 그 여기에 좀 사업에 참여 인원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어떤 그 이 자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앞으로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잘 되고 있고 신청 그 횟수가 아마 늘어날 겁니다. 추후에는 늘어나게 되면은 또 다른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미연에 저희가 미리 방지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발전 변화시키되 저희가 또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시에서 갖춰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인원이 과부하 걸린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현재 요 사업이 당장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에 보면은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미연책을 좀 잡아놓지 않으면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되고 있는 사업을 더 잘 되게 만들기 위한 미리 좀 자리를 좀 만드시라는 좀 상기시키기 위한 좀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농촌 중심 사업하고 공모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안강 같은 경우 현재 진행 중이고요. 요번에 이제 협약을 통해서 이제 내년부터 하게 되면 한 5군데 정도 진행 사업이 됩니다. 천북 같은 경우는 현재 원래 이제 곧 준공을 하고요. 외동은 현재 준공을 했습니다. 총 소요 금액이 저희가 사업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그게 중심지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50억, 기초생활 같은 경우는 한 50억, 60억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농촌 중심지 사업이 몇 개지요? 중심지가 현재는 진행 중인 게 지금 현재는 안강입니다. 그리고 협약에 따라 한다면은 건천하고 형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안강에 지금 문제점이 좀 있지요. 현재는 뭐 작년까지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서 현재 뭐 시행 계획 단계에 있는데 조금 뭐 협의 과정에서 조금 문제 있는 거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중심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1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소요되고 있는데 여기에 용역 회사가 저희가 일단 용역을 맡겨서 용역 회사가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직원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사무를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거 맞습니까? 예. 주민들이 주도한다고 저희가 하는 거에서 어떤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자, 자기 업을 하고 계시거나 자기 일이 있는 분들이 회의 때 와가지고 얘기를 보통 하십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회의 때 와서 하는 어떤 단순히 끼어들기식의 어떤 그 회의가 되는 게 대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위원회나 어떤 뭐 성격을 띠는 부분은 지금 이 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낮은 작은 어떤 행사들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자 115억을 써야 되는 행사고 여기에서 또 소프트웨어로 이제 마중물 작업을 하고 그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게 10%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15억을 이제 비용을 2년간 거의 써야 되잖아요. 예. 2년간 써야 되는데 15억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냐면 보통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 그 지역마다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데 소요되는 그 사업장을 굴리는 돈 말고 실제 사업을 학습을 하고 있는 데 대한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한 5천만 원 뭐 1억 미만으로 보통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한 15개 수업 정도를 아마 하고 계신 데가 대부분일 거예요. 15개 미만으로. 근데 15억을 쓰기 위해서 이 주민들 중에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이 내부화가 걸려요. 보통 보면 15억을 2년 동안 쓰려고 하면은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한 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한 개 구성을 하면 저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은 쓰는 비용이 한 1년에 2천만 원?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상 저희가 문화도시 자체에서 예산을 보면 어떤 한 사업을 구성하는데 뭐 1억 들어가는 행사가 잘 없어요. 1년 동안 저희가 보면 그럼 보통 한 뭐 몇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그 수용하기 위해서 가져가는데 저희가 15억을 지금 써야 될 때 하는 비용이 요번에 지금 농촌 중심지가 저희가 첫 번째 저희 지역인 안강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쓰는데 7천만 원의 예산을 올려가지고 용역회사가 40%의 인건비를 책정해 갑니다. 프로그램을 한 개 운영하는데 그럼 실제 마을 주민한테는 한 3,500만 원 정도의 한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7천만 원을 써야 되는 이상한 구조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의 문제점이 뭐냐면 용역회사의 일이 일임되고 그분들이 상주하는 뭐 인원도 아닌데 급여가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래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 게 단일 사업에
만약에 이게 지금 요 똑같은 사업을 1년에 10건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7천만짜리 사업을 10건 하면 7억이겠죠. 저희가 1년에 한 7억 정도 써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7억의 용역을 한다. 그럼 7천만 원의 용역을 하는데 쓰인 비용이 인건비 책정이 1,300만 원입니다. 그럼 이걸 10개 하면은 1억 3천 인건비를 가져가는데 1억 3천 인건비를 가져갈 거면 상주하고 일을 해줘야 될 사람이 실제로 매 건건이 저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강의 때 오지도 않으면서 돈을 가져가니까 주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 우리 법리상 처음에 용역 발주를 할 때 어떤 뭐 비용을 정산하는 부분에서 정당한 이제 뭐 법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금액을 가져간다고 하지만 주민에게 쓰여져야 될 7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이상을 가져간다는 거는 이 주민이 용납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뭐 의원님 생각하신 거 저희도 뭐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이거 사업 자체가 이제 하드 사업 외에 소프트웨어 사업 자체가 이제 주민 역량 강화를 해서 주민들 간에 그런 호흡이 얼마나 하느냐 그런 걸 준비하는 단계다 보니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뭐 어떻게 용역을 조사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농촌 협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들 중간 지원 조직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중간 지원 조직이 생기면 그 인건비 정도는 저희들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 중간 조직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거를 저희들 뭐 고려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 조직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중간 조직을 운영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나 있습니까? 지금 예, 그거는 뭐 다 결정이 나 있습니다. 결정 나 있고 그러면 중간 조직이 그러면은 개입을 해서 저희가 하는 데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에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 부분에 한 사업에 20명의 주민들을 하는 프로그램에 돈이 7천만 원 쓰이고 7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정도는 용역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중간 조직에서 붙으면 중간 조직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뭐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거기에 팀을 또 구성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들 협약이 되면 나중에 MOU 체결하기 전까지는 그 전담 부서하고 중간 지원 조직을 필수 조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팀을 구성해서 팀장하고 그의 뭐 팀원들은 뭐 필요하다면은 뭐 필요한 만큼의 인원을 이제 보충해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지원하도록 지금 뭐 시장 결심도 다 받았고 조례상에도 그런 지원 근거가 다 있습니다. 중간 조직 운영하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거의 인건비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지금 용역 회사하고 중간 조직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지금 책정을 하고 가져가시게 되는 구조가 될까요? 그렇게 이제 용역을 줬을 때는 어차피 용역 회사가 그런 인건비를 가져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직접 관여해서 한다면은 그 비용만큼은 조금 세이브가 안 되겠나. 그 활성화 사업을 하는 거는 용역 회사에 의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냥 4천만 원, 3천만 원을 주는 비용을 쪼갈려서 주는 게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진정한 이제 어떤 효과가 나오냐. 물론 중간 조직에서 저희가 상주해서 계속적인 거 관리 컨트롤을 한다면은 지금 솔직히 뭐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서 허점이 많이 보이긴단 말이죠. 그 주민들은 여기에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에 모든 신경을 써서 하루 종일 이 일을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아이디어를 내는 그 구조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20명밖에 안 돼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20명 그리고 지금 정원 가꾸기 정원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많은 인원이 지금 거기에서 좀 참여를 하고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좀 호응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진행하고 있는 분들조차 자기 사업의 비용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중간 조직을 구성을 한다면 이 중간 조직과 좀 더 세밀화된 지금 나머지 건설하고 형곡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안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저희 세가 어떻게 세금이 이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걸 방지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이 중간 조직을 만드는 구성조차도 저희 의원들과 전문가들 좀 더 많이 좀 사용을 해서 이걸 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의원님 고민한 만큼 저희도 또 그 부분이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이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촌 중심 사업 자체가 민간에서 올리는 주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을 못하는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면은 이거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허점을 그냥 노출시켜 놓고 저희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과가 있는 경주시 같으면 여기를 좀 더 세밀하게 보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저희 찾아보고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 중심지 사업이나 여러 공모 사업들 이게 공모만 되고 건물 자기들 멋대로 건물 경산에도 있고 하양에도 있고 청송에도 있고 다 하던 사업 거기에 거의 프로그램이 상이하지 않은 걸 들고 와가지고 용역회사들이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지어놓고 난 뒤에 시가 골머리 썩을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진행 단계부터 저희가 적극 개입을 하셔가지고 시에서 추후에 낭비되는 세금이 없도록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최영기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우리 얼마 전에 아까도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농촌 해박 올해가 656억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섯 개지요, 다섯 개 부분 656억입니까? 그 이제 중심지가 2개고 기초생활 거점이 한 3군데서 예. 크게는 뭐 5군데로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대단히 고생하셨는데 거기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간략하게 된 선정된 과정 그리고 앞으로 656억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게 농식품부 선정이죠. 거기서 간략하게 이 자리에 한 말씀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이번 공모 하는 데는 위원회에 계시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얘기도 해주시고 이게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전담부서가 작년 1월달에 생기면서 해봐야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이 두 사람이 사실 했다고 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여튼 1년을 경험을 삼아서 원래는 도전하게 됐는데 다행히 또 저희도 이게 공모 중앙부처보다는 이 공모는 도가 더 힘들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한 10분 정도 컨설팅을 10분 하고 도를 일단 통과해야 중앙에 가서 어떤 평가를 받으니까 작년에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작년에다 보면 시험 경험 삼아 했는데도 도에 통과해서 중앙부처 갔지만 안 됐지만 원래는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도에 중앙부처 가서 또 저희들만 한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저희도 고향 출신의 기재부의 농축산부의 국장님들 이런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됐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 전체 금액 656억은 이번 22개 전국 시군 중에서는 제일 큰 금액입니다. 경상북도 내에도 군부 같은 경우는 한 300억, 많아봐야 300억. 그럼 의원 배 정도 되는 예상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중심지 사업은 근천에 160억. 요거는 특히 저희들 근천 은민회관 같은 경우 유유부지 그거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국유지 재산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해결되었고요. 특히 현곡은 199억입니다. 여기에 160억인데 39억이 플러스된 거는 복합센터 내에 1층에 현재 현곡 면사무소를 지금 현재 있는 서경주 폐역 부지에 저희들 부지는 확보했고요. 안에 1층에 면사무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파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그게 이제 공간 정비 사업이라고 프로지오 옆에 유해 시설이 있는 축사 사실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는 해결하는 180억인데요. 보통 부지 협의하고 하는 게 보통 시비 부담이 많은데 이 공간 정비 같은 경우는 순수 국비로 다 투입합니다. 그래서 180억이니까 한 90억 정도는 국비로 토지 매입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거점 여기에는 서면이 한 60억이고요. 천북은 2단계 사업으로 내남하고 똑같습니다. 각각 한 20억씩. 그래 들어가고 또 연계 사업을 해서 외동 지역입니다.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이라고 해가 5억. 그리고 기농 기촌 유치 지원 사업이 한 7억. 그리고 농촌 고용 인력이 한 4억 정도. 하여튼 요게 하여튼 저희들은 전국에서 하여튼 제일 많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 진행이 돼서
내년 1월쯤 돼야 이제 협약이 체결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다 성사가 된 만큼 적재적소에 또 빠르게 준비 잘해서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여러 우리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우리 페이지 수 26페이지 연번 10번입니다. 그죠? 예. 여기 보시면은 연번 2번째 보면은 2022 황우동 원도심 문화장터 및 플리마켓 운영 용역 해가지고 1억 4,500이 내가 협상을 하신대, 그죠? 예. 보통 우리가 금액 일정 금액 넘으면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요 보면 다음 장 보시면은 연번 16번에 보면은 2022년 원도심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글로벌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용역 해가지고 용역 목적은 글로벌 문화교류 활성해가지고 이것도 1억 1,400이 돼 있는데 같은 업체가 그것도 입찰도 아니고 협상으로 두 분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 특별하게 협상 계약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어차피 역량 강화 사업이다 보니 이게 또 사실 지역에는 이런 업체가 잘 없습니다. 없다 보니 이런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를 주다 보니까 하여튼 협상 계약에서 이렇게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데 우리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요게 특화된 전문성이 좀 있었고요. 협상이라는 거는 그냥 뭐 수의 계약이 아니고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의 성격은 아닙니다.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설정했기 때문에 수의 고래 혹시 이제 우리가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일반 저희들 협상으로 하면 혹시나 이게 특정한 업체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공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건 어차피 저희들 협상하는 건 위원들 선정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의 계약입니까 그러면? 수의 계약 아닙니다. 입찰 성격이라고 보시면 5개 업체 들어오거든요. 입찰도 아닌데 보니까 심사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원을 구성합니다. 해서 공평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준다고 그런 계약이 아니라고 보시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용역 부분이 또 우리 도시재생과는 또 많고 하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관리감독 지도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예산을 저해서 그것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더 실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수 우리가 37페이지 선건 1지구 도시재생사업 연번 1번입니다. 연번 1번에 다음 장 보시면은 저희들 선건동 이뤄내가지고 사업기간 2024년, 2027년 또 4년 이렇게 되는데 이 작년에 우리 자료 준 내용에서는 또 120 뭡니까 250억 아닌데 여기에서 사업비 216억에 2024년부터 27년까지 돼 있는데 이게 왜 자꾸 몇 번 떨어졌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번까지 도전했고요.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은 앞에 좋은 사업자들이 잘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좀 맞지만은 이 선건 1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이렇게 우리 경주 말고 다른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재생 사업을 해가 4번 가까이 떨어진 예가 있습니까? 그래도 돈에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 2군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도 저희들 도에는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정책 방향 자체가 재생 사업 이게 이제 축소되는 방향이다 보니 갈수록 더 힘들다고 보시면 되죠. 앞으로 이 대책은 어떻게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도 또 계획을 또 해가 또 올리시는 예, 그래 안 그래도 중앙 방침이 또 집행률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도 저희도 건의도 많이 했고 하여튼 그래서 그 방향을 대응 사업으로 저희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지금 1차 신청을 해놓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한 45억쯤 되거든요. 그게 1단계가 된다면 또 2단계 사업이 연계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게 된다면은 저희들 상권 활력소라든지 지역 활력센터 자체가 이 사업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다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체를 하고 하여튼 내년에도 요 사업을 준비해서 아니 도전하려고. 과장님 지난번 예. 우리 그 추경 때 예. 추경 때 그런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예, 그때 추경 때 그 예를 들어 그때 그런 예를 들어 지금 그 지방 소멸 도시 관련돼 가지고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이 자료를 보시면은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뭐 딴 지역에 또 하면 또 그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원도심하고 황촌하고 여기 국비 집행 실적이 그 너무 적어서 공모 신청을 불가하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때 그 우리 추경할 때 그때 그런 말씀을 언급을 하셨어야죠. 근데 그때는 그 확실한 내용이 안 나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대로 저 선거 1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그대로 지금 하겠다고 해가 그 추경 때 말씀을 언급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안 된다 해서 지금 그 도시 소멸 대응 그게 아니고 기금으로 저희들 해가지고 그거를 포기한 게 아니고요. 준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가면 이거 선거 1지구 도시재생 사업 공모는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준비는 하는데 준비를 하는데 그 대응 방안으로 이렇게 한다는 걸 내가 설명드렸고요.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 우리 일환으로해서 원래 다시 한다라고 지금 올라와 있고 예. 있는데 이거를 공모 신청을 하면 안 된다고 원래 신청했습니까? 아니 하려면 지금 보통 이게 가을에 보통 10월달 이렇게 이게 좀 늦습니다. 전반기 사업이 작년에도 아니고. 2023년도부터 해서 2026년도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예. 했는데 또 안 됐고 예. 그럼 지금 현재 원래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합니다. 하는데 그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그런 방침을 냈기 때문에 아니 이 저희가 자료 하는 얘기고요. 이래 주신 거 2023년 도시재생 선정 계획 발표에 따른 선거 1지구 도시재생 사업 공모 신청 대응 전략 2023년 5월에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국비 실집행률이 50% 미만으로 공모 신청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된다 하는데 지금 오늘 순수하게 중앙부처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네. 저희들 시군 같은 경우도 그 의원님 내용 보시면은 돈에 보면 반 정도가 다 안 된다는 아니 얘기잖아요. 그건 알고 예.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 페널티를 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다 하는데 그러면 원래는 신청 안 하고 내년에 계획을 잡아가 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근데 아직 이것도 저희들도 중앙부처하고는 협의 중에 있어서 이런 것들 조금 고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 추진을 해보고 안 되면 내년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4번 떨어져 본 데다가 그 원도심하고 황초는 됐는데 거기다가 그 실집행률이 적어서 다시 그 선거운동은 또 안 돼가 또 1년 또 늦어진다. 또 그러고 그 지방 소멸 기금으로 다시 해가지고 그걸 내가 지원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하겠다. 금액은 자꾸 그 사업비 규모는 자꾸 적어지고 그 상대적인 그 선거운동의 어떤 주민들 여러분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물론 잘한 부분은 우리가 참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4번 가까이 떨어졌다 한 데 있어가지고는 다른 그 국가별 내가 이런 데는 또 물론 뭐 잘한 부분 잘했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본부에서 처음부터 우리 접근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와 좀 생각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하여튼 지방 소멸 기금으로 그 소멸 대응 기금으로 이거는 선정되는데 뭐 그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뭐 전국적으로 보니까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무조건 된다 해가지고 이거는 확실해야 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45억입니다. 49억요. 45억. 45억. 책임 좀 정리해 주세요. 하여튼 해서 좀 잘 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도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선건 1지구 도시재생사업 요거는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저희들 그 성과 보고서에 보면은 이 도시재생과는 크게 정책 목표가 슬럼프 극복으로 도심 경쟁력을 재창조한다. 그다음 두 번째 소득 그 중심 개발을 지역 발전을 기능한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로 부자 농어촌을 만든다 해서 약 한 130억 그 예산이 잡혀가 하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를 보면은 성과 집행 목표가 거의 다 목표 그 900건에 실적 900건 100%를 딱 맞춰서 아주 그 스탠다드 얘기하는데 성과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이 성과 보고서 이런 부분들 지표 목표를 설정할 때
어느 정도 요것도 좀 맞춰가지고 예. 물론 딱 100 딱 맞춰가 다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결산에서도 좀 어떤 이 지적된 내용이 있으니까 특히 도시재생이 이 의보면 가장 수치적으로 잘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으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예. 좀 그래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30억 딱 맞춰가지고 성과 지표도 100%딱 맞추고 측정 사시도 딱 맞춰가지고 해다가 요거는 조금 그 의원이 봤을 때는 조금 이 성과 목표 지표를 너무 완벽하게 잡아서 이랬는 건지 그래서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목표 설정 자체를 조금 과하게 안 잡고 그래 잡다 보니 그런 건데. 그럼 좀 오버 좀 할 수도 설정을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이제 연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계획이 있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예산이 얼마큼 늘어올지 그걸 모르니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 의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최영기 의원 지적하시고 또 저희 관심 가진 선거는 일지구입니까? 예. 좀 사전 오개의 마음으로 다음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손희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이번에 뭐 어쨌든 도시 농촌 협약 현수막 시내도 많이 걸려 있는데 예. 시민들은 엄청 금액만 봐도 우리가 부자구나. 저 돈이 다 경주에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희망이 부풀어 있었고요. 예. 또 몇 년 전에 원도심 예. 240억 또 공모사업 했다고 현수막 걸렸을 때도 엄청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그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본부가 만들어지면서 도시재생과가 만들어졌죠. 예. 예, 그런 사업을 훌륭하게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성을 부여해야 된다 이래서 독립적인 어떤 과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지금 몇 번째죠? 거기가 과장으로 부임한 도시재생과요. 예, 도시재생 과장으로 네 번째인가 그래요. 네 번째죠. 예. 지금 우리 장진 국장님은 가신 지 이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뭐 또 능력 있는 분이니까 빨리 파악을 했겠죠. 예.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위원회가 여기 명단이 있거든요. 예. 도시재생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위원 명단을 보면은 전부 교수들입니다. 그죠? 예. 도시재생은 기존에 있던 그 지역에 도시재생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스토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자, 스토리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다면 낙후되고 지저분한 걸 조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경 전문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역 주민이 한 명도 없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 구성부터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위원님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하여튼 어차피 또 위원회 새로 구성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그 의견이 지금 다 지금 연임이 되었습니다. 예. 연임 다 연임이 됐는데 예. 기회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 기회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에 끝나죠. 이게 끝나는 시점인데. 자 그러면요. 거기에서부터 이게 파생이 되니까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연구 영역을 21년도에 15개, 22년도에 30개를 했습니다. 연구 영역을. 도시재생은 공모사업 할 때 벌써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기본 아웃라인은 다 정해져야 되죠. 예. 기본은 정해야 됩니다. 지금 연구 영역이 들어가면 늦죠. 사업 완료입니다.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까? 자, 잠깐만요. 지금 22년도에 30개를 지금 연구 영역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건 다 도시 재생만은 아닙니다. 그죠? 예. 예, 보니까 뭐 꼭 필요한 것도 있고 도시 재생만도 아닌데 어찌하든 도시 재생 이게 과에서 용역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용역이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각종 위원회에서 요런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요렇게 해서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왜 이
작은 용역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어느 과에도 이렇게 용역이 많은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의 있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의원님 얘기하신 예. 그 부분이나 정성유 의원님 얘기하신 부분 또 똑같거든요. 그 중에서 예. 잠깐만요. 예. 그 중에서 수의계약이 16개 사업 중에 12개가 또 수의계약입니다. 이 많은 용역 중에서 21년도 16개, 22년도 30개 이 용역 중에서 또 수의계약은 또 별도 또 있습니다. 수의계약 용역. 그럼 도대체 용역이 45개, 61개입니다. 61개입니다. 이 도시재생과 용역이. 이거 진짜 심각하거든요. 이거 아마 감사하면 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용역이 많습니다. 연구 용역이 어쨌든 간에 21년도 하고 했고요. 지금 수의계약이 용역 중에서 수의계약 중에서도 우리 용역을 주려면은 2천만 원 이상은 공개 입찰이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회 동의 다 받았나요? 여기 수의계약 16개 중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용역심의위원인데 거기도 지금 이게 안 올라왔고요. 지금 원래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들어가고 용역심의위원회 또 한 번 열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어차피 이루어졌는 데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기는 싫어요. 그렇지만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을 때 내연대나 또 그 과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그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이 지역 이렇게 했던 것들을 또 용역을 했으면은 용역에 대해서면은 반드시 그 업무 사업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용역을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음에 또 또 다른 어떤 하더라도 이 용역 부분 우리가 진짜 고민을 많이 용역은 책임 면피형이거든요. 용역이 시키는 대로 해서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이상 없다. 이런 책임 면피형 용역도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용역 수가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네. 이게 좀 가지수가 좀 많고 한데요. 네. 여기 저희들이 용역이 그 활성화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국토부 승인 받은 활성화 계획이 또 요 소프트웨어를 다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그 건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또 뭐 일본 같은 경우도 4년 매번 평가해서 그 보고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돼 있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계획사항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거를 했는데 가지수는 좀 많습니다. 근데 많고 국장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국장님 예. 공모할 때 네. 벌써 이런 것들이 네. 기본 아웃라인이 다 돼가 그죠? 네. 거기에 공모에 이게 들어가야 됐어요. 실제로 여기 보면 내 일일이 거론을 하기 싫지만은 여기 뭐 프로그램 발굴 용역 뭐 여기 기본 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영역 와 예. 정말로 이게 맞춤식 용역 하기 위한 용역이 너무 많다는 걸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진짜 고민을 해서 다음에는 뭐 하여튼 내년에 예산 끝나면 이것도 하고 싶어도 못 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250억이라는 되는 예산을 뭐 또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은 도시재생과의 예산을 이 용역에 그 소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수의 계약에서 지금 그 용역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자 사업 추진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업 추진. 사업 추진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원도심도 있고 황촌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원도심과 황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원도심과 황촌 수입 그 예산 중에서 우리가 공모 사업 중에서 우리가 경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되는 또 어떤 그 목록도 있습니까? 사업도 있습니까? 별도로. 자 그러면
예산이 우리 공모 사업이 250 앞으로 이제 주민협약 그도 650 뭐 있잖아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경주시에서도 또 그 사업 보조로 들어가는 예산이 별도로 또 있죠. 아니면은 거기서 사업하는 건건이마다 그 250에서 소진되는 겁니까? 저희들 별도 시비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네, 별도로.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 지역 사업에 뉴딜 사업에 소진되는 예. 거죠. 거기서 편성돼가 나가는 예. 거죠. 예. 우리 경주시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없고요. 예. 그런데 제가 요거 행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그걸 못 받았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센터장 거기에 직원 또 우리 경주시 직원 말고 이 사업에 필요한 직원이 또 있죠. 저희들 현장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가 예. 있죠. 그 센터에 4년 동안 그 지급되는 인건비와 그 다음에 이 사업에 소진돼 갖는 금액 있잖아. 토탈 그거를 저한테 그 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 도시재생 여기에 사업 추진해 보면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관련 뭐 수의계약이고 주민영향 강화교육 운영 실적에 보면 2021년, 2022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2022년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업들이 예산이 소진됐을 때도 이 사업이 지속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 거. 의원님 요거는 역량 강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이 자체가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전 단계의 교육이기 때문에 예.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셔야죠. 그렇죠. 예. 자 이거는 지속성, 연속성이 없는 사업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도시재생 교육을 받았으면은 이 사람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기 강화하는 진짜. 교육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도시재생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다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소속되지 않는 건물주나 소속되지 않는 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시재생 사업에 직접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 교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면은 교육이 끝나면은 그냥 공중분해됩니다. 날아갑니다.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내 골목에 살아야 되고 내 그 건물에 거주를 해야 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게 몇 년 했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이거 제가 알기로는 회수를 하면은 제가 7대 시원 때부터 했거든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건물주가 있느냐, 그 골목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거는 시간만 허비하고, 그죠? 또 나중에 별로 그 실용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 매년 이걸 나는 해가 왔다는 게 너무나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건물주, 그 골목에 장사를 하는 도시재생 구역에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어떤 무슨 그 사업을 뭐 아니면 교육을 그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 부분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봐도 별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어떤 그 사업이 2002년도 지금 2022년도 원도심 사업에 엄청 많습니다. 이건 뭐 이런 마을 해설사 교육, 그죠? 마을 해설사 교육 뭐 이런 사람 수강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그렇게 만약에 사업이 끝났을 때 예산이 내년에 만기가 돼가 사업이 끝났을 때도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해서 이 도시 재생이 돼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언론에 신문에 뭐 밤에 방송에 보면 그
도시재생 사업이 경주뿐만 아니고 엄청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도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소신을 가지고 마무리 사업을 잘했어. 어차피 했는 사업, 그죠? 어차피 했는 사업에 대해서 뭐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과장님이 또 들어오셔서 국장님이 이제 뭐 6개월도 안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역량을 열 수 있는 어떤 그거는 없었습니다. 초기에 이게 잘 아우트라인이 잘 잡아져가 거기에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은 흘러왔는데 그렇지만 마무리는 이제 좀 1년 내 기간이 남았으니까 이 마무리를 이 사업이 소진되고 기간이 완성이 됐을 때라도 자생력을 길러서 할 수 있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전반적인 거 너무 문제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또 그나마 또 황초는 우리도 가보고 하니까 약간 뭐 비전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원도심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실망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농촌 협약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모 사업을 우리가 많이 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또 시민들의 또 희망을 주고 그 돈이 어떠한 시기로든지 경주시에서 그게 소진이 되니까 서해지니까 좋은데 그걸 있잖아요. 우리가 잘 써야 된다니까, 그죠? 잘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종사는 그 센터에 인건비 나가는 거 얼마, 사업이 어떻게 쓰이는 사업 예산 전체적인 통과를 얼마,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있잖아. 이게 되는 그 수입과 지출에 있잖아. 우리가 예산 최종 그 총괄 예산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곰곰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그거를 다음에 농촌 협약할 때도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모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제 말에 좀 장황했지만 저는 뭐 답변 받기보다는 제가 주문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잘 해서 하여튼 확실히 챙겨서 마무리하고 또 그런 사업들 연계해서 저희들 농촌협약할 때도 잘 추진하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아까 그 뭐 협약하는 그 업무 보고는 나중에 업무 보고 시간에 우리가 또 별도로 시간을 갖겠지만 우린 지금 이제 행정감사입니다, 그죠? 행정감사장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한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은기 위원님. 예, 과장님,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뭐 한순희 우리 위원장님 고 조금 붙여서 저는 좀 주상적이 좀 있지 않고 저 다른 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원도심도 그렇고 지금 황촌도 그렇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시내권 뭐 재생한다고 많은 사업을 했는데 거의 다 지금 실패를 했고 돈을 그만큼 갖다 부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원도심에 상가를 하시는 분이나 만나보면 불만은 그대로 쌓여 있고 그리고 또 상가는 자꾸 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또 요 근래 보니까 뭐 불금 예찬이라 그래요. 금요일 되니까 또 뭘 하더라고요. 그건 또 기획정책과에서인가 그걸 하시대요 보니까. 그러고 원도심에 거기 차려놓은 데는 텅텅 비어 있고 봉황제 뮤직스퀘어 하는 바로 옆에 터져 나갑니다. 사람들 도로까지 막아놓고 뮤직스퀘어 끝나는데 아나운서가 그거 한 번 안 해줍니다. 옆에 하는 거 한번 안내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제가 이건 물론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시 자체 내에서도 그만 연계가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하면서 원도심이 하면서 지금 이제 황촌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년째 접어듭니까? 20년부터 했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때 우리 거기 황촌 가서 보고받을 때도 뭐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혹시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또 원도심에서는 왜 실패를 했는지 이런 거를 문제점을 혹시 그 보도 자료나 이런 걸 만드신 적은 있으십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성공을 못하거나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다음에는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점 파악조차도 안 하고 끝나버리니까 이게 어떤 계속 반복 되풀이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20년부터 해가 지금쯤 됐으면 문제점을 제시할 게 아니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내년이면 끝인데
그런데 아직 뭐 문제점이 있다라고 문제점만 파악하고 있어 될 부분 아니고 해결점이 지금은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제가 도시재생을 이거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20살까지는 돈을 대주고 밥 먹여주고 잘 키웁니다. 잘 키우는데 그때까지는 뭐 문제없이 커져 교육도 다 시키고 하는데 근데 20살 이후로 밖에 내보냈는데 힘들어가 자살해 붙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도 그죠? 그러면 부모들은 물론 그만큼 애정이 있으면 그 뒤에 것까지 계획을 합니다. 실제로요. 20살까지만 딱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에서 내년에 끝날 때 그냥 사업이 끝나면 종료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끝났을 때 1년차, 2년차 연차적으로 향후 한 5년 정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까지도 계획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게 마을 주민들하고 그게 얘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하고 거기에서 재정이 필요하면 이걸 어떤 식으로 조달한다 아니면 뭐 재능 기부를 한다 이런 것까지도 계획 안 세워지고 그냥 내년에 하고 기간 끝나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거 좀 거기까지도 좀 신경을 써 주실라. 예,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 자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오자마자 결정했던 그 청군 소각장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거기도 한번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려고 한번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5월달에 예. 또 그 2차 대보수를 해서 소각장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돌아가면 그럼 그 전에 매립됐던 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지금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그때 그 고용선계를 했던 그 30명 근로자들이 사실은 그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오늘도 아침에 우리 후문에서 또 한 7, 8명 정도가 지금 또 이렇게 집단 이렇게 또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베올리아 서희건설에 가지고 있던 그때보다 훨씬 더 처우도 좋고 이렇게 사실은 해서 이렇게 고용선계를 했는데 뭐 베올리아한테 또 인사권 뭐 경영권 이렇게 하면서 조금 너무 무리한 그런 요구를 계속하면서 또 지금 보면 소각장 운영을 약간 지금 방해하는 그런 지금 행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 9차례 정도 베올리아하고 인사 이렇게 뭐 단체 교섭도 했는데 다 결렬이 되고요. 그리고 또 포항노동청에서 또 이렇게 중재도 했는데 지금 우리 그 조합원들이 받아들이지만 그 지금 25명인데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또 하루에 아침에 하고 또 오후에 하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 후문에서 또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지금 그 베올리아에서는 뭐 그분들이 없어도 지금 한 25명 정도가 이거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은 정상으로 가동을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조합원하고 또 우리가 또 베올리아 업체하고 조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전체 직원 중에서 그 조합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딱 50%입니다. 25명입니다. 일단은 뭐 노동행 정의하는 행위는 노동법에 따라서 보장을 하고 예. 그 소각장 운영은 차질이 없도록 운영은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금 한 7월 달부터 해서는 또 소각장 이거 한 160, 170으로 이렇게 올려서 지금 우리 미소각 쓰레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지금 다 지금 올해 안으로만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매립장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그 베올리아에서도 얘기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별도 50명도 또 별도 노조 만들어 정의하면 그 수업 되네요. 뭐 지금 25명들은 우리 그 비조합원들인데 그분들은 뭐 그렇게 조합을 지금 형성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또 보면 그분들이 그 조합원 때문에 더 속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일단요, 예. 우리 시에 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는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최소한의 노동운동 하는 데서는 뭐 자기들이 집회 신고하고 하던 건 권리니까 단지 그 소각장 자체는 무슨 일이 돌려야 됩니다. 하다못해가 뭐 임시를 틀어도 소각장 운행은 중단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위에 보고하듯이 그 매립됐던 그 뭡니까 그 매립됐던 쓰레기도 있잖아요. 어떤 때 간에 빨리 처분하시고 또 마침 옆에 축구장도 있잖아, 그죠?
좀 정정하게 잘 해주시고 우리도 한번 감사 마치고 현장 원래 감사 기간에 가려고 하다가 감사 마치고 한번 현장을 보겠습니다. 잘 때.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최영기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저 페이지 수 그 103페이지 연구 용역비 발주 현황 연번 10번입니다. 부서 공통에. 이거 보시면은 그 다음 장도 그렇고 이 앞에 좀 보면은 그 매년 동일 업체의 그 수의 계약에 한 특별한 뭐 사유가 있습니까? 그 계약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입찰 계약이 원칙인데 이거 보시면은 이번에 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부터 쭉 이래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 2번에 보면은 계약업체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한 사유라든가 이런 왜 이리 하시는지 그럼 경주 지역에 대학 산학협력단은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말씀 좀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모두 수의 계약이고 쭉 이렇게 또 우리 지금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지금 해왔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에 보면은 104페이지에도 8번에 보면은 여기 보면 2021년도 생활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또 이렇게 그 재단법인 한국산업평가연구원도 있고 2022년도 다음 장 105페이지 5번에 보면은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뭐 금액은 뭐 수억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수의계약을 하셨겠지만은 수의계약 그 뭐 이렇게 하는 뭐 특별한 사유라든가 타인 견적서 있습니까? 이거 뭐 저희들이 2천만 원 이하고 예 고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 계약을 예 한 거. 기준이 특별하게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 그런 없고 그 업체는 뭐 저희들이 또 우리 지금 그런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업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그럼 금액은 뭐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이런 예. 아까도 저 뭐 앞에 언급했습니다만 예. 수의계약이 늘 하다 보면은 용역 평가에 또 이제 이렇게 그 신뢰성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 그 말씀 참고해서 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하고 2022년 평가서 그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수의계약을 하여튼 그 최소하고 투명성 있게 또 목적성에 충실하도록 그래 입찰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다른 뭐 예, 그리고 사진 있습니까? 예. 사진 띄우세요. 예, 참고 자료 한번 보시면 지금 그 저희들 그 황금대교가 그 올해 말에 완공 예정이죠. 예. 여기 보시면은 황금대교 우리 그 황성동 쪽 말고 현곡 쪽 남원 쪽에 보시면은 이 다음 장 이게 지금 저 바로 그 공사하고 그 공사 업체에서 소량으로 모아놓은 그 쓰레기를 산적에서 치우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저래 산적대가 있다 보니 주변에 그 마을 주민들 또 인근의 그 기존 시민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밤에 이 쓰레기가 산적이 돼 있어서 조금 한 장 더 넘어가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저 뭐 엄두를 못 낼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지금 현재 뭐 또 행정사무감사 기관입니다만은 어떤 과정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여기 좀 이렇게 그 빠르게 좀 이 계속 사이니까 그 마을 이장님도 그렇고 이제 공사 현장 그 소장님은 이거 우리가 안 했고 다들 그 CCTV 다 그간에 마을에서 버리고 뭐 또 동네에서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감당이 안 되는 저런 이제 수십 톤의 어떤 생활 쓰레기하고 뭐 산업 폐기물 쓰레기인데 물론 이제 산업 폐기물 쓰레기는 공사 현장 공사 업체에서 취하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공사 업체 쓰레기가 아니다는 얘기지. 일부 조금 한 1-20%고 그게 있으니 그 뭐 다 이래. 예, 뭐 저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깨끗한 데는 누가 안 갖다 버리는데 조금이라도 이거 지금 처음에 지금 우리 황금대교 공사하다가 그 건설 폐기물이 조금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옆에 주민들이 이렇게 또 이 주변 옆에 이런 보면 하우스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거기 보면 농산물 폐기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기자도 오셔가지고 뭐 사진을 찍어가고 막 이렇게 예. 그 업체에서는 막 그런 부분을 토로하니까 뭐 고발을 하겠다는데 이것 좀 시시비가 없도록 하고 좀 이 관계 예. 그 우리 그 현곡 면하고 협력해서 좀 이렇게 그 빠르게 좀 부탁을. 예, 뭐 최대한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유비점 이사입니다. 예. 아니 명확하게 물어보시죠. 공사장에 제가 폐기한 공사장 관리 그 준치료분 공사업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뭐 지금 제가 보니까 저도 현장은 안 가봤는데 보니까 일반 그 황금대교 이렇게 공사하면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이 좀 적은 것 같고 그 주변에서 갖다가 버리는 아니 그 1차적으로는 공사 현장에 예. 진출입 관리를 업체가 하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100% 생활 폐기물 같으면 버린 사람이 하지만은 자기들께 10%는 20% 인상돼서 누가 갖다 투기했으면은 1차적으로는 업체 책임이 있고 하여튼 과장님 잘 판단해 보시고 그 부분들은 뭐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예. 저도 지나다니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처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성용 의원님. 예, 과장님. 저희가 좀 구대의회 시작하고 좀 이슈가 됐던 관대 예, 해결이 되고 있으니까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연번 15번에 자원순환과 162페이지. 재활용 파지 시세 내용하고 재활용 업체 비욘드 계약 관리하고 이 양쪽 15, 16번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자료 받아본 바로는 1년에 한 번 저희가 시세 반영을 해서 제가 업체 계약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비욘드 계약 현황을 보시면 이 현황을 보시면 이 경주업체가 한 군데입니다. 이 12개 업체 중에 이게 다른 지역에 보면은 이게 파지나 그 재활용품이나 뭐 이런 그 폐기물 관련돼서는 운송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가져가는데 운송비가 참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영천이나 몇 군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역업체 한정 계약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 비욘드에 올리더라도. 근데 저희도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예, 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나오는 거 재활용품이나 파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온비드 우리 그 시스템을 해가 뭐 전국 최고가 이렇게 사실은 하는데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이거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관내 업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될 수 있으면 뭐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그 한번 의원님 예, 의견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세 반영을 하는 게 여러 지금 재활용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파지뿐만이 아니라 철제하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시세가 굉장히 널뛰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재활용품들은. 예. 그럼 이거를 시세를 1년을 꼭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업체도 이게 복불복 성향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뭐 저희가 뭐 농사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고 그걸 이제 계약 재비해가지고 뭐 한 번에 돈 결정이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3번에 뭐 한 번은 무조건 망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꼭 1년에 한 번을 이제 시세를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만약에 시도를 해보신다면은 뭐 상하반기 시세를 본다든지 중간에 뭐 그걸 한다든지 계약업체도 저희가 1년에 꼭 뭐 1년 거를 뭐 한 업체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간다면은 그 업체 또한 부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요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세 반영 시기도 한번 그 중간에 한번 계약을 1년 계약이 아닌 이 파지나 이런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활용품은 이게 시장성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건 한번 좀 고려해 봤으면 싶습니다. 예, 그 참고해서 의원님 그 의견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뭐 질의하실 의원, 한순희 의원님. 우리 과장님 정말 일 잘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어쨌든 뭐 그간에 그 앞에 뭐 많은 과장님들이 4년 동안 어쨌든 잘못돼 가고 방치돼 가고 중단돼 갔던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다 정상화시키고 그래서 정말 일 잘하는 강 과장님으로 제가 칭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장 문제 정말 잘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고 또 지난번에 흰남노 태풍 왔을 때 쓰레기 엄청 많았는데 그것도 막 아주 손발력 있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아마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다니면서 그런 어떤 부분을 아마 느끼고 아마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꼈을 겁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또 제가 그 서래기 주민협의체 제가 그 위원으로 제가 4년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협의체의 어떤 갈등 부분 그런 것들도 이번에 알아보니까 다 해소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것 때문에 회의도 좀 진행을 못했거든요. 뭐 회의도 못 열고 뭐 하여튼 좀 사업도 좀 중단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을 또 과장님이 다 해결하셨더라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요 또 이게 우리가 또 행정감사니까 조금은 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앞으로 업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제가 또 이렇게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소각장 그 정성했잖아요. 이제 새로운 업체 선정에 대해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반면 교사를 삼잖아, 그죠? 한 번 실수는 두 번 안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장기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 그죠?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하나 그 데이터베이스로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서 자료를 다음 뭐 후임 또 그 업무 하시는 분들한테 요런 것들은 점검을 꼭 하고 관리를 하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좀 문제가 있고 이럴 때는 즉각 교체를 하고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소각료를 주기 때문에 또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뭐 저희들도 지금 소각장 운영을 이래 하면서 여기 그런 돌아가는 상황을 거의 뭐 좀 뭐 일지를 쓰듯이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꼭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근 돈이 뭐 많이 들어갔잖아요. 1, 2억도 아니고 근 7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 놓으면 점검이 되면은 문제가 작을 때 해결이 쉽지 커버리면 해결이 어렵다는 걸 이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요 그 보면 그 우리가 그 생활 폐기물을 그 23기 읍면동으로 뭐 어쨌든 다 지금 우리가 수거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공동주택 있잖아. 아파트에는 그 재활용 쓰레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가 수익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판매를 해서 그 수익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시내권에 그 단독주택 그거는 분리수거가 우리가 내놔도 분리수거를 안 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지금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거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그걸 막 계속 지금 방치돼가 오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지금 방치돼가 옵니다.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아니고 뭐 과장님 조금 계시다가 국장님 조금 계시다가 또 가버리면은 또 지금 계속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뭐 분리수거 안 하고 그냥 그냥 내면은 우리가 수거 비용이라도 있잖아요. 전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돈은 분리수거 돈을 대행을 주고 업무 위탁을 주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을 때 절대로 시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시정을 하려면은 국장님 그냥 아예 시민들한테 뭐 동권에는 이게 안 되니까 힘드니까 또 그 수거 비용이 비싸니까 업무 위탁을 주려면 돈을 더 줘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생활 쓰레기 가져가고 분리수거를 따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돈은 그렇게 산정이 돼가 주는지 모르지만 세부적인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내십시오. 지금 공동주택은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2군데 정도도 저희들이 한 것도 한 2번 정도도 벤치마킹도 하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 지금 뭐 어차피 우리 쓰레기가 지금 어차피 우리가 지금 돈이 되는 시대가 사실은 왔습니다. 맞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소 행정 자체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분리수거더라고요. 저도 뭐 우리 또 행정이 좀 선도적으로
또 해야 되고 또 그것도 시민들이 또 의식도 좀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던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 황남동 그 황리단길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또 그런 우리가 지금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저희들이 가장 지금 우리 동해 시장인 게 지금 동천동, 성건동, 그다음에 이제 선도동 요게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가 저희들이 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좀 거점 이렇게 우리 집화장도 설치를 하고 또 인력도 좀 많이 투입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이렇게 수거하는 차량도 우리 생활 쓰레기를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어떻게 또 우리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지켜봐 주시면은 아마 좀 많이 좀 발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고민했겠지만 제가 그 황남동 있잖아요. 황남동, 황호동 그 골목길 있잖아요. 제가 한번 참가를 해봤는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공무직 그 직원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딱 내놔요. 앞으로 내놓으면은 그거는 리어카를 가지고 리어카를 이제 차가 안 들어가니까 리어카를 가지고 공동 거기에 집화장이 있으니까 거기는 분리가 딱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분리수거는 차를 따로 가져가고 그는 가져가는데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에 차가 다니면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내놔도 한참에 다 실어 가버려요. 제가 한밤중에 그 차를 따라가 봤거든요. 몇 번이나 따라가 봤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진짜 그런가 내가 눈으로 안 보고는 안 모르잖아요. 눈으로 안 보고 모르니까 내가 진짜 그런가 싶어 한밤중에 따라가 봤다니까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다 집어요 가버려요. 우리는 분리수거를 내놨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 분리수거 해놔도 다 가져가니까 할 필요 없다. 이런 인식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걸 아까 말씀대로 뭐 이제 골목이 큰 데는 황남동이나 이런 데는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동천동 이런 데는 골목골목마다 차가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의 계약을 할 때 분리수거 우리는 분리수거로 해가지고 돈을 주잖아요.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걸 안 줘야죠. 근데 그걸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감사니까 우리가 행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짚어보는 의미에서는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업무할 때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좀 지적하신 그 부분 저도 그 충분히 이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고 우리 뭐 또 그 지금 수거업체가 그 생활 쓰레기가 한 6개, 뭐 음식물도 있고 사실은 한 6개 업체 되는데 6개 업체가 다 또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직원들이 뭐 5명에서 7명, 8명 이렇게 되고 사실 그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제 보면 또 우리 또 그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고 저 주민들은 좀 이게 투명 비닐에 이렇게 좀 분리해가 내는데도 우리가 수거 자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참 우리도 행정 쪽에서도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한 5개년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우리 요 동지역은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싹싹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뭐 소문 들으니까 쓰레기 매립장도 그냥 재계약했다 하대요.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우리 추경 때 막 저희들이 그 2016년도에 저희 매립장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그 우리가 이래 보면은 그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항상 보상을 하거든요. 그게 정리가 안 돼가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돼요. 한 8년을 끄집고 왔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뭐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만나 뵙고 주민들이 또 시장님도 방문하고 의장님도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 그렇게 해서 뭐 딴 시군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해서 그 1년에 50억을 해서 1년에 10억씩 이렇게 주민들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의장님하고 시장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셔가 다음에 저희들이 뭐 2회 추경 때나 그 10억을 편성해서 주민들부터 주민협의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결정은 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그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의원님 물으시니까 먼저 제가 그걸 예, 그것도 어쨌든 선제적으로 참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또 뭐 시끄럽고 데모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주 원만하게 그것도 잘 해결하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정말 일 열심히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직원님들도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요. 예, 더 없으시죠? 최영기 의원님. 예. 그 과연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것만 그래도 부서 공통으로 또 올라왔고 또 저희들 매년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타부서에 그 연번 95페이지 연번 5번입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현황 해가지고 이 보시면은 타부서에 굉장히 그 주민지원기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주민지원기금 운영 그 위원회 우리가 저 과에는 그 위원회 하나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있는데 그 다음 좀 보시면 2021년도에는 우리 4번, 22년도에는 5번 개최를 했는데 보니까 모두 서면 심사를 했네, 그죠? 예, 요 부분은 우리 뭐 코로나도 있고 예, 그런 부분. 그런데 요 뭐 줌과 같은 그런 그 아까도 그 앞에 그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다양한 그런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이래 의견을 그 각종 그 우리 한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 그 불편 사항들 이렇게 하는데 줌과 같은 그런 앱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의원의 기능을 좀 정상화하는 조금 부족했다 하는 그런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주민협의체를 매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우리 이렇게 지금 그 매립장 주변 지역고 이런 매달 한 달마다 우리 그 위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뭐 예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또 시에 요구하는 사항도 그렇고 항상 그 저희들이 동향을 그걸 하고 있거든요. 우리 또 시에 또 지금 의원님도 지금 3분이 그 참석을 하십니다. 매달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에서 무슨 뭐 기금을 쓰든지 예산을 쓰든지 그거는 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요 기금위원회에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뭐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이렇게. 이거 저 수당 지급의 이게 제로는 수당이 그 지급이 되면 얼마입니까? 그거는 제가 1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수당이 그 서면 심의를 해도 수당이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안 돼 있네요. 왜 안 됐죠? 서면 때문에. 서면 심의도 그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 나가게 돼 있다고. 여기 보면은 그 당연직은 그렇지만 일촉직은 그 서면 심의를 해도 우리 그 법령에 보면은 그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 또 우리 타부서에는 또 지급이 돼 있는데 일부 부서가 있고. 예, 그거 알아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 시민과 전문가들 의견을 잘 할 것이지 반영해 그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이런 좀 그 부족한 부분들도 하고 그럼 서면 심의 하시게 되더라도 지금 하셔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가 다 안 나와 있으니까 예산은 잡혀있는데 이건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안 나와 있을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희 부인.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지난번에 생겼던 민원과 관련된 게 한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 용역업체, 청소 용역업체 있잖아요. 예. 여기 인력 관리 부분도 좀 우리가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뭐 단순히 용역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용역업체에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적당하게 배치가 되어서 그 업무를 하는데 무리가 없는지까지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용역 줬다 끝났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거기까지 좀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세밀한 부분까지도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 뭐 이렇게 아시고 계시니까 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중간에서 시에서 그걸 해서 뭐 그분 실업급여를 받고 또 내년 1월달에 뭐 재채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조정안을 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사소한 것이 크게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지난번에 그건 해결됐죠?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해결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대실하시 좋습니다. 다음 사적 관리 과장님 잘 앉으시고 사적 관리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질의하시 바랍니다. 사적 관리과 뭐 대능원 개방하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개방하고 우리 전년도보다는 한 작년에는 한 13만 원 왔는데요. 개방하고 한 달 동안 25만 명 왔습니다. 한 98% 이상 증가됐다고. 월 단위로? 예. 월 단위로 봤을 경우. 하여튼 대농원 개방하고 사람이 많이 와서 좋은데요. 요즘 안전정책회가 여러 가지 그런 안전사고 좀 조심하시고. 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사찰 무료 개방회가 지금 불국사 일주문 앞에 터져나가니까 어린이 보호에 굉장히 문제이 때문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레 많이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가 혹시 그런 건 좀 잘 대비해 주시고 어쨌든 그게 또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영 의원님.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번에요. 부서 공통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인데요.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에서 이게 내용이 있었는데 처리 불가로 지금 돼 있고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얘기돼 있거든요. 여기에 요거는 왜냐면 문화재는 문화재과에서 화장실을 공원은 도시공과에서 하거든요. 사적지는 사적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적관리과에 어떤 화장실이 3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적관리과에서는 사적관리과를 하고 있고 타과는 그럼 타과대로 지금 문화재과는 문화재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공과는 공원은 도시공과에서 하고. 그럼 타부서 협의하면 되는데 처리 불가라는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요. 타부서 협의해서 진행하면 이러면 되잖아요. 이 부서별 협의로 이제 내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처리 구분해서 죄송합니다. 요거 타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처리 불가를 감사 기록에 이런 남기지 마시고 타부서하고 해서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세요. 내용 그런데 죄송합니다. 용어 잡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리 불가로 돼 있고 타부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서로 회피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내용상 봐줘서 질의를 드렸고 이 공중 화장실이라는 게 이게 선진국의 제일 기준점을 보는 게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주시도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사적관리과에서도 관리한 화장실이 아까 33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특히나 이제 이 공원이나 사적관리나 이렇게 좀 동떨어진 지역에 있는 화장실은 좀 위험 요소가 또 분명히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최근에 보면은 거기에 몰래카메라 설치나 이런 게 돼 있을 경우가 좀 많은데 좀 세밀하게 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사실 우리가 대릉원이나 천성대나 보니까 화장실이 우리 경주 1번지 얼굴입니다. 와보니까 그때도 문화도시위원회 현장 와보니까 대릉원 오시니까 부문 나오실 때 정원기 의원님이 냄새 난다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하수관로하고 연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달에 처음 들어가 하수관로를 연결시켰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천성대하고 백률사 화장실입니다. 천성대도 지금 이제 정화조 있다 보니까 어떤 측정이 없다 보니까 넘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 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하수관로 연결도 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농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개방을 했고 지금 아까 그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지금 문화재과에서는 예전에 저희가 보고받을 때 LOT 시스템으로 이제 좀 IoT? 죄송합니다. L로 봤네요. IoT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제 사람들 이제 침범하면 이제 이제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던데 저희가 사적관리과도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펜스 비슷한 약간 잔디에 못 들어가게는 설치가 잘 됐더라고요 보니까 미관상 그렇게 해치지 않고 돼 있는데 다른 여러 지역에도 그런 시설과 또 IoT 사업에 또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은 접목을 한번 시켜보시고 해보면은 관광객이 또 불편하지 않기도 하고 또 예방 차원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드립니다. 현장 한번 가보고 우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래에 대농원하고 여러 가지 뭘 하신다 했던 과장님이야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지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요리 페이지 수 179페이지 3층 이상 각종 시설 공사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저희들 대농원 동쪽
산문 설치 공사가 완료 됐죠? 예, 했습니다. 그 대농 무료 개방과 연계되어서 그 추진을 한 거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시내하고 그 연결되는 북쪽 펜스를 그 만약에 철거를 한다면은 예. 동쪽 그 철거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아직 철거가 지금 계획도 없고요. 우리가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재청에서 문화형성 변경을 북쪽 가 보니까 허가가 또 안 내주고요. 우리가 동쪽 4분 할 때에 황당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담도 틀어가지고 4분을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는 허가가 지금 안 나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쪽 3문 추진 그 계획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아직 3분을 했지 않습니까, 동쪽에? 아, 진짜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저 대릉원의 그 출입문 설치와 같이 중요 문화재 관리의 전체적인 그 계획 마스터 플랜이 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그 마스터 플랜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그 어떤 뭐 좀 본 의원이 생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보면은 지금 문이 보면은 북문 있고 동문 있고 서문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지금 출입하고 있고요. 북문이 한 개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북문 쪽에서 우리 중앙상가 가는 그 통로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한번 문화재청에서 한번 협의해가지고 그 문을 낼 수 있는지 한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계획을 좀 잘 잡으셔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08 연번 19번 181페이지 반월성 보안 등 기구 교체 공사가 있는데 네. 이 당초에는 설치를 누가 했습니까? 동명산전이 했습니다. 그 옆에 있잖아요. 어디요? 동명산전이요. 아니 그게 이제 무슨 우리 시가 했는 건지 국립 그 문화재 연구소가 했는지 시가 했습니다. 그럼 설치 및 그 교체는 언제 했죠? 나중에 확인 그 자료를 또 별도로 좀 해서 저한테 좀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부 그 사적지 경관 조명 그 설치 공사 해가지고 동부 사적지 이게 많은데 네. 이 107수 연번 1번에는 동부 사적지 조명 타워 보수 그 다음 장에 그 연번 14번은 경관 조명 원격 제어 시스템 공사 181페이지는 연번 20번, 22번에 동부사지 조명 설치 공사 등 조명 공사가 많은데 전부 지하에 그 매스를 했죠. 예. 그 문화재청 허가를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경관심의 심의 다 했고. 받았습니다. 예. 그 지하에 그 매스를 했을 텐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전 문제하고 눈부심 등 그 조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요 보고 조명공사 계획서 전체적으로 좀 저한테 세부 계획서 좀 배출 좀 부탁드리고요. 예. 하여튼 안전성 특히 주야간 경관 등 종합적인 거로 이래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조명공사 추진하는 것은 안전성 및 경관 특히 경주의 고풍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좀 신중하게 예, 좀 추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좀 대체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야. 전체적으로 우리 그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늘 응원합니다. 예, 이사입니다. 한순희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어쨌든 관리를 잘해서 경주를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주는 데 일조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그 꽃단지 있잖아요. 예. 지금 그거로 인해가 전국적으로 관광객 유치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권역별로 잘 관리되고 있는데 예. 혹시 여기에 화해직 전문 직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녹지직이 있습니다. 녹지직. 화해직이 아니고 녹지직이고 그거는 이제 산림이나 녹지인데 꽃 관련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화해직이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충분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안압지 그 앞에나 저 서출지 연꽃도 거기서 관리하죠. 예. 우리 사적관리과에서 하죠. 연꽃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꽃이 잘 안 피고 이 작황이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뭐 여기에 여러 종류별로 꽃이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화해직 한 명 정도는 전문 뭐 공무직을 구하든지 기관직을 구하든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한 번 채용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청원 경찰이하고 고명전도 있습니다. 그 근무했던 분들부터 20년, 30년 근무했던 그분들이 보면은 매년 꽃을 심기 때문에 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이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꽃이 더 아름답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연꽃이 완전 다 안 좋아서 실망한 분 글이 또 막 이렇게 봤거든요. 연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뭐 우리가 이 작황이 아주 꽃이 탐스럽게 예쁘면 더 이쁘잖아요. 어차피 관리하는 거.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가서 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든 데 일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자리 앉으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감사 자리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직 하나 얘기할게요. 예, 한순희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경주가 면적이 넓습니다. 그죠? 면적이 넓은데 지난번에 그 황성공원 그 주변 또 김유신 장군 동상 올라가는데 조경 훤하게 해서 이발을 잘했다고 칭찬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예. 그거는 누가 하느냐?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요즘 황성공원에 굉장히 사람 많이 가죠. 예, 옛날보다 이용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맨발 걷기 그부터 해서 맨발 걷기도 이번에 하죠. 추가도 합니다. 예, 어떤 분이 SNS에 올려놨더라고요. 맨발 걷기 또 한 개 더 하는데 이왕이면 황토로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그 댓글에 올려놨던데 그 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제가 댓글에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할게요.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희 의원님이 맨날 조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나무 전지 작업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뭐 놀이터 같은 데도 나무 전지 작업하고 어제 아래도 자기 집 창문 그 나무가 가지가 창문에 부딪혀가지고 그렇다고 쳐줄라 이라는 거로 그 뭐 한두 개 있는 거는 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마음대로 못 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가지 나왔는 것도 그 주집 창문에 부딪힌 것도 그것도 못 건나 내가 이랬거든. 막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조경을 그 나무 전지 작업도 하는데 전문직이 있습니까? 사실 뭐 저희들 조경사 있습니까? 저희 녹지직이 사실 전문직입니다. 녹지직이 예, 저희들 전문직입니까? 전문직입니다. 근데 지금 도시공원과의 팀장님들이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녹지직. 한 사람 있습니다. 예? 없죠? 예, 예. 하사팀 없죠?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예?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게 뭐 어느 과에? 저희가 녹지팀장. 녹지팀에. 예, 이번에 1월달에 제가 같이. 근데 이 일은 누가 시킵니까? 이 일은 팀장 까별로 다 시키죠. 이 일은 예. 이제 그 팀장이 이제 작업 지시를 하죠. 예. 그래서 경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다르거든요. 면적이 넓고 문화재가 많고 나무가 많고 꽃을 많이 심어야 되고 그걸 다 지금 도시공원과에서 또 공원도 많아요. 동천동에도 놀이터 공원이 10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려 하면은 행정 직원도 약간 전문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녹지직이 그걸 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보시고 또 우리가 그 행정직에 행정 뭐 건축 기계직 이런 것 직원들이 팀장님들이 조경 업무를 사업 지시를 내려서 그 사후를 잘 모르거든요. 그냥 일임해 버리잖아요. 녹지팀에 아니면 어떤 업체에 그러면은 말 그대로 가로수 나무가 막 이상해요. 그래서 한 번은 서라벌 대로 있잖아요. 서라벌 문화회관까지 가는 그 서라벌 대로 톨게이트에서 또 언행나무길 있잖아요. 그 전지 가로수 전지 이상했다고 막 엄청 신문에도 나오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나중에 어떤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경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전문직이 없으면은 전문직 직원을
좀 지능직이라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그 과장이고 이제 팀장들이 제가 이제 팀장 직원 때는 예. 저희 이제 저희 녹지직이 과장이 있었고 팀장들이 다 그 전문 녹지직이 있었는데 예. 어느 동안 그 뭐 경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승진을 많이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녹지직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산림경영과나 도시공과에는 녹지직 과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저 혼자밖에 없고 저도 예. 1월달에 왔고 예. 그 사이에는 타 직렬 비전문직들이 앉아 보니까 예. 현장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많고 사업 양은 늘어나는데 예. 지금 또 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고 예. 또 현장 관리팀도 많이 줄어들었고 예. 그래도 이제 부서진 애로사항은 이만큼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애로사항이 많죠. 예. 그것도 그게 또 뭐 몇 개월 10개월 하고 뭐 또 못하고 다시 채용하고 지속성을 연결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 현장 팀들은 계속 하면은 그 수달 때는 그 기한제가 되는데 예. 1년씩 하니까 또 가르치고 하려다 보니까 예. 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여러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우리도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면 주민들하고 밀접하니까 어떤 사람은 잘해놨는데도 뭐 어떤 사람은 좋다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뭐 싫다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 전문가가 그런 안목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신 있게 그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게 하면 우리가 그런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이경희 번제요. 좀 전에 우리 한순희 의원님 지적하신 이제 적용 부분 그죠? 전지자금에 관련된 거를 좀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시민들이 많이 또 이용하는 공간에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이다 보니 형성원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황성공원이 우리 사실 도심의 보물입니다, 그죠? 보물이고 또 그러다 보니 사소한 전지자금까지도 시민들이 입을 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도 황성호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야간에 이 조명도 다 그쪽에서 관리하시죠 도시공간 황성호 안에는 그죠? 예, 예. 그래서 조경 부분이 좀 배분이 옳게 안 됐다. 좀 너무 몰려 있다. 황성호 안에 얼마 전까지 해도 좀 어두웠다가 지금은 또 조명을 보강하다 보니까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죠? 밝아졌는데 정작 필요한 부분에는 없고. 뭐 중복되는 과정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로등이 밝게 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또 그 산책등이 또 있고 그런데 또 정작 진입하는 과정에는 어두워요. 황성공원을 출입하기 위한 통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정작 야간에 일몰 이후에 이용할 때 보면 도시 안쪽은 밝아요. 밝은데 정작 진입하는 과정은 어두운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조명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전체 공원을 밝히는 이 부분을 좀 그 조명에 대한 배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과잉한 부분도 있고 정작 비춰야 될 부분은 조명이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점검해 하셔가지고 기존 설치되는 것 갖다가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 이거 예를 들어 작업을 하실 때 일괄적으로 업체에 줘버리고 끝냅니까? 아니 저도 입찰을 하고요. 하고 저희도 그 현장 그 점검도 하고 그래 합니다. 그 저는 생각에 이 조명을 설치할 때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 포인트를 잡아서 조명이 필요한 부분을 야간에 순찰하셔가지고 직접 답사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 시방을 해 주문을 저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원래도 추가로 지금 한쪽이 되고 한쪽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또 추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이 조명 관계가 이제 너무 밝게 해놓으면은 주변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잠 못 잔다고. 그래서 이제 적당한 조도 맞춰가지고 아마 고려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조명을 켜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보통 한 일몰 시간대 해가지고 거의 뭐 새벽까지 계속 조명 켜놓습니다. 예. 라이트를. 뭐 저도 뭐 이용을 하다 보니 그걸 제일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 또 지나치게 또 너무 뭐 심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밝게 켜는 데도 있고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출입로에 좀 정작 필요한 데는 또 어두워요 없어요. 그거는 체크하셔가지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성영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 연번 19번에요. 243페이지에 보면 2021년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하고 2022년도 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세이프 더 칠드런 동부지역 본부에서 지금 수탁을 했고, 뭐 매년 5억씩 지금 해서 사업을 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 좀. 이 사업은 그 도 공공 사업입니다. 예. 공공 사업이고 세이브 칠드런이 이제 도 그 사회 재난과하고 협약이 돼서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세이브 칠드런 이 업체에서 민간업체에서 사업을 그다음 합니다. 주게 됐습니다. 이 사업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주로 놀이시설이라든지 바닥 같은 거.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장 이제 지금은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전에 해놨는 게 월성 어린이 공원하고 그다음에 현진 어린이 공원하고 지금 했는데 요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는 사업이 없습니다. 작년까지 했었고 도 이제 노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그다음에 해가지고 공공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연번 20번하고 21번 보시면 민간 사업 위탁 사업 지도 점검이 있는데 뭐 해당 사업 없으면 좋겠는데 감사도 그렇고 매년 뭐 5억씩 해서 했던 사업에 지도 점검이 없고 사무 감사가 없습니까? 사회 관리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하셔야지 없다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참 정성이 지적 잘하셨네. 예. 지도 점검상 어쨌든 뭐 예. 감사는 하셨습니까? 우리 그 담당 공무원이나 저나 뭐 할 때 수준 나가 봅니다. 나가 보시는 게 아니라 지도 점검 되고 5억이잖아요. 5억. 그죠? 그리고 지금 내용상 저희가 의원들이 지금 볼 수 있는 뭐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어린이 조성 사업 설계 시공 했다는데 이거 내용이 월성 어린이 공원하고 현진 어린이 공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다음에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도시공과 소관 연번 3번에 255페이지 보면 가로수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시내나 외곽지 가로수는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 가로수도 뭐 좀 오래된 그 가로수하고 좀 보기 좋은 특히나 벚꽃나무나 뭐 여러 가지 가로수가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난강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에 인도가 작다 보니까 가로수가 전부 다 뽑아지거나 없어지거나 뭐 유실되거나 뭐 주민들이 몰래 어떻게 하거나 가로수가 거의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가로수는 없는데 가로수 터는 있어요. 그럼 그 인도에 불편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로수 식재나 이제 조경 부분 조경은 언면 자체도 또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저희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으면은 막 보식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게 가로수 빈자리를 채우란 말씀보다는 가로수로 인해서 인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람 보행이 힘들어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럴 거면 가로수 자리를 그냥 없애고 보도블록을 그냥 깔아서 사람들이 인도를 더 이용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어떤 설계상에 뭐 가로수가 있어야 된다고 물론 이건 도로가 소관일 수도 있고 지금 과장님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굳이 가로수가 없고 인도의 어떤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면 가로수 관리하는 입장에서 여기는 가로수를 필요 없는 걸로 해서 인도로 만들어주는 게 보도블록을 채워주는 게 맞지 거기 빈자리를 그대로 흙으로 놔두고 경계선만 더 붙어있고 이런 경우가 좀 보여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예.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적어. 예, 최영기 의원님. 예, 김용 과장님이야 우리 여러 그 주문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저 페이지 223페이지 부서공통 연번 7번 우리 여기 도시공원과의 그 위원회가 몇 군데입니까? 위원회요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데 보시면은 이 위원회 그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행정조사를 준수하지 않는 그런 업무 추진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매번 지금 지적 사항으로 공통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히 하는데 각 위원회도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니까 수당 지급한 것도 없고 어떻습니까? 위원회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도시림, 그다음에 가로수 이제 식재하고 대규모 식재하고 할 때 이제 오늘 전문 그 자문을 받거든요. 위원한데 그 원래 아마 그렇게 뭐 크게 자문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래 안 될 겁니다. 아 가로수 및 그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가 크게 뭐 자문 받을 일이 없어서 그냥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 없죠. 그렇지만도 규정상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놔야 되거든요. 네. 해놔야 언제도 그런지 모르니까 그럴 때 한번 뭐 앞으로 이제 방송원 그 보건 사업 할 때라든지 일단 뭐 언제 시간이 지나면 필요할 때가 될 겁니다. 그래도 가로수 및 도시림 관련돼 아까 우리 여러 동료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도 예.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도시림 등 조성 관리 계획 수립 요거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2018년도에 한 차례 개최했습니다. 해체했는데 지금은 감사기간 안에서는 개최 안 했는데 2018년도에 개최한 시점. 10년에 한 번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18년도에 했습니다. 10년에 한 번 해야 되니까 18년도 했으니까. 그럼 그 없애고 위원회를 없애고 각도 위원회도 뭔지 많고 하니까 없애고 필요할 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가 한번 하는 게 구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해놨는데. 뭐 법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는 못합니다. 우선 해놔야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스 공통 연번 6번에 보면은 222페이지 행정 및 민사소송 행정심판 수행연합 여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 보니까 이 구상권 지급 자사건 상소 포기했는데 금액을 103만 3천 원을 그 지급을 하고 그 여기서 그 상소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상소 포기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태풍 많이 사이 와가지고 이제 태풍에 나무 가지가 떨어져가지고 차에 그 피해를 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차주는 이제 차 파손이 많이 되었으니까 이제 시상자 소송이 들어왔고 이제 판결이 됐는데 이제 시가 이제 30% 예, 30% 제백의 책임이 따라서 밑에 보면 이제 12만 9,300원 그걸 그 차주한테 우리 지급을 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소송을 했는 겁니다. 그럼 이게 103만 3천 원에 30%가 12만 9,300원입니까? 예, 그 이제 30% 안 되는데. 요 판결문이 판사가 판결했는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걸 보니까 좀 특이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물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거의 한 여쭤봅니다. 이게 자연재해지만도 이게 뭐 도로가 파여 가지고 이제 타이어가 파손 나더라도 이제 차주가 그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행정기관은 30~40%의 그 과실이 있습니다. 거의 뭐 판례가 나오겠지만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저 뭐 행정심판 여기 특이해서 과장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 그럼 여기 전체 금액에서 30%가 12만 9,300원을 자 우리가 시에서 자 차주한테 피고한테 이제 물어줬네 그죠? 원고한테. 판결 결과에 나온 거. 원고는 이제 하나 손해보험이라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차주한테 먼저 그 배상을 하고 이제 하나 손해보험에서 우리 경주시로 이제 그 소송이 들어왔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보험회사 제 시상자 소송을 하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사입니다. 한철희 의원님. 과장님, 황성공원의 그 입구에 포장마차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뭐 철거하는데도 뭐 저는 직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애를 먹는데 그 참 고질적으로 참 수십 년 장사를 해왔는데 항상 뭐 그게 뭐 먹고 옆에 뭐 소변도 누고 이래가지고 뭐 냄새나고 했는데 저희 부서가 주관이 돼가지고 몇 개부터 저 합동으로 그래 했고 지금 불국사 그쪽도 좀 앞에 철거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지금 면이 많습니다. 불국사 앞에 그쪽 그 황성호 그 없애기 진짜 어렵는데요. 그 노점상 그 몇 개 있었죠? 저기 한 5군데인가 한 5군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원합디다. 반발도 심했고, 반발도 심했고, 저희 많이 싸우고 해서. 그 동부 사적지 그건 안 됩니까? 그거는. 동부 사적지는 그 저희 소관 아닙니다. 그건 잘 안 되죠. 그거는 사적.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사적 관리가 여기 저희 무가 노점상을 진짜 가구를 가지고 뭐 철저히 해서 좀 반발도 많았습니다. 국장실에도 찾아오고 뭐 되게 뭐 반발이랄까 심했죠. 6군데 있었는데 그거를
철거 다 하고 지금 정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업무 보고에 보고 드렸더니 시장님도 저 동부 사직지에서 또 정비하라는 말씀이 계셔갖고 지금 사직지도 지금 정비 중에 있는데 지금 뭐 단속하면 그때 사라졌다가 또 오고 지금 사직지하고도 계속 싸우고 있으면서 사직지도 곧 정비할 겁니다. 예. 근데 그 또 우리가 저 관광지 가면 또 이렇게 노점에서 그냥 쉽게 삼을 수 있는 것도 필요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가면 뭐 저는 뭐 옥수수 같은 이런 걸 잘 사 먹어요. 근데 그 예쁘게 그 우리가 해외에 가보면 정말 예쁘게 관광지에 그렇게 시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그 만들어가 부스를 만들어가 거기 보면 요래 보면요 경찰도 들어있어요. 그 부스에 그 경찰관도 그 현지에서 관광객들 혹시나 문제가 있나 없나 싶어서 안전 관리도 하고 그런 거 예쁘게 한 몇 개 이렇게 그것도 괜찮은데 그 다 무조건 막 그래 하면은 그것도 애로사항 있잖아요. 근데 황송원에 그 오래됐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그걸 정리를 했다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그런 것도 하면 막 반발이 되게 심한 곳은 뭐 그런 것도 한번 해가 대유하면 되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그쵸. 반발만 하면은 또 그 사람들 생계가 그쵸.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그래 그 노점상 거리 허가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쵸. 그 서울 같은 데 몇 군데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도 그런 것도 한번 접근해서 그 사람들 어떤 정당한 자리를 허가 신청 받았어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유는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대실해 주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유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이유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인 심사에 감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서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6월 16일 금요일 10시는 도시개발국 소관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